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오후 이제 3시 30분부터 이제 교보증권 이제 금융센터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기업 설명회 IR인데요. 자, 아침에 이제 39페이지 정도의 IR PDP 자료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죠. 3시 반부터 4시 반.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시작해서 1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이 강남금융센터죠. 예. 그래서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IR 자료 게재는 한국거래소 이제 전자공시 홈페이지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들을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가인데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에 IR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444번에 나와 있고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PC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한 것을 치면 이렇게 39페이지짜리예요. 39페이지짜리 이전보다 지금 한 몇 페이지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바뀌었고요. 이제 똑같은 자료로 이제 그동안 IR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용도 조금 이제 다듬어져 있습니다. 첨부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페이지니까 간략간략하게. 자, 뭐 모기도 구세너지르가 이건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이제 하면 16년의 어떤 부분을 이미지했던 부분이고요. 자,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인트로 부분에 보시면 신약 성공률은 리스크, 원 프로덕트, 그러니까 리보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 성공률은 보통 이제 10,000개를 하게 되면 보통 하나 정도 성공하는 10년에 1조 정도 들어가 하는 거기 때문에 HLB도 그동안에 수천억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임상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힘든 이 과정을 16년에 이제 대장정을 이제 최종적인 이제 허가 일정이 이제 뭐 한 2달 조금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5월 16일이니까 그까지 막 생각하면 이제 한 2달 1, 2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의 자료는 계속 이제 항서제약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은 항서제약이 이제 항암제 라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2004년도인가요? 그 도입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2014년도에 이제 위암 3차로는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 뒤에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간암 쪽에서 1차까지 이제 현재는 허가받아서 한참 이제 좋았을 때는 코로나 때는 시가총액이 120조까지 올라가면서 글로벌도 지금 탑 50 안에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그래서 HLB도 이제 그러한 어떤 나래를 펴기 위해서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 10배수 정도 올라갔던 부분이 2014년, 2017년, 그 다음에 2019년. 자, 이번에 상승 흐름은 숏스키즈와 추세 구간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만 이 상승 기조를 꼿꼿하게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치료까지 과거에 이제 원 프로덕트 리스크 가졌던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계열사까지 확보, 이뮤노믹, 뭐 베리스모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리보세란 외에도 이제 뭐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은 뭐 이게 반환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건 아직도 뭐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요. 파이로티닙, 그 다음에 테라퓨틱스, 제약. 여기가 일단은 중요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베리스모의 어떤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뮤노믹의 이제 그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결과도 올해 또 하반기 내에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간암 1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낭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그 다음에 뭐 폐암, 난수암 여러 암들이 있는데 NDA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거고, 그 다음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삼상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계열사 중에서는 테라피틱스 가장 강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그래서 순환매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LB 그룹의 미래형 파이프라인은 베리스모의 카티, 그 다음에 HLB 제약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되는 이 부분까지 전 주기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뭐 작년도에 HLB 바이오프롬을 했을 때 어떤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 HCC라고 하죠. 리보세린과 감내주만 관련해서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 압도적인 OS가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유일한 20개월을 넘겼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린과 감내주맘의 이 22개월 이 관련되는 부분이 비교 대상의 소라페닙, 렘바티닙, 그 다음에 로슈의 병용, 아스트라제네카 병용보다도 탁월한 부분들, PFS 값도 비교 대상보다 한 2, 3개월 좀 많고요. 그 다음에 ORR, DCR,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이든 비바이러스 병이든 상관없이 효과를 낸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장점이 되면서 보편적 언메니드를 만족시키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계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포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미드 사이클, 그 라스트 사이클이 아니라, 여기 FDA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파이널 뭐 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FDA에서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결정이 5월 16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뷰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도 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3조 대까지 올라와 있는 HLB의 달라질 미래. 요거는 결국에 이제 허가 이외 상업화는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계속 늘어난다 했잖아요. 과거에는 뭐 간염뿐만 아니라 대사질환, 비만 환자들이 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투약 가능 환자 수, 그 다음에 투약 기간, 그 다음에 약가, 뭐 마켓쉐어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이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크 매출로 잡고 있는 2029년도에 3조, 2027년도에 2조가 넘거든요. 보통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모든 앞서 있는 4개 회사들은 다 최소 1조는 다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정들 자체는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뭐 불가능한 이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익 자체는 본래부터 이제 감넬리주맘이 이제 면역감염 억제제에서도 다른 것보다 한 몇 분의 1 정도로 쌓였고, 리보사렌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칼이니까요. 원가가 그 판매가가 원체 이제 이 스페셜티 드럭이기 때문에 고가니까 원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 관련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PBM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PBM은 리베이트를 많이 받아야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가 약물로 스페셜티로 이제 로쇼유 같이 이렇게 싸게 지금 팔지 않기 때문에 PBM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리보세린과 감넬리주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부작용이 작아야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처방을 받았을 때 그 안정감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가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본격화되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승인 후의 시가총액은 에자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베이진사,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까지 뭐 비교를 했던 부분들,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간암의 사망자 수가 많고,
1년에 뭐 이렇게 뭐 80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내용들이 이제 숫자가 글로벌로 이제 잡히고 있죠. 그리고 간암 치료제의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작년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대감 높은 거죠. 본래 이제 이 로슈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가 11월 달 되어서 이게 줄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로슈 제품의 그 치료 중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손상 정도에 따라서 못 쓰는 환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걸 파고 들어갔는데 이 둘 다의 어떤 단점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게 리보세랭의 캄넬주맘이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비교 대상에서 가장 이제 OS 값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간기능 저하가 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로슈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슈는 RB 등급 2등급에서 떨어지는데 여기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혈 고위험 환자군에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생혈관 억제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혈이 있는데 아바스틴이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리보세라님 이제 그런 형태에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발병 원인에 무관한 그러니까 바이러스 등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병 원인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단점인데 그러니까 다 지금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오피니언 리더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개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RB 등급은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브레이브 155가 일부러 이제 RB 등급 하면서 이제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레이드 2에서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RB2 그레이드에서도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기능 송산 정도가 높은 어떤 글로벌의 60%랍니다. RB 2등급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수 관련되는 부분이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 FDA가 허가해 주면서도 이 이야기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아바스틴은 반감기는 이제 약의 이제 그 성분 자체의 농도 자체가 이제 절반으로 줄면,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제 길면 길수록 체내 약물에 이제 이 그 상태가 있습니다만 반감기가 짧으면 자주 투약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아바스틴이 이것 때문에 중단하는 사항이 지금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암 발병 원인과 무관한 부분들 키오피니니드 여기에 이제 메이팔 교수는 이야기가 안 들어갔습니다만 온클라이브에서 프랙티스 체인징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던 부분 이 부분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란셋에 이제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넬주마의 판건, 항암제 기본적 확장성, HCC 임상에 따라 요것도 뭐 기존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 앞에 여러 번 했던 때하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시트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최종 점검회의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만약에 하면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 허가 과정에서 이제 FDA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좀 달라진 그 PDP 파일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내용도 조금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몇 장에서 좀 바꾸어서 좀 올려놨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3시 반에 교보조건 강남금융센터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살펴서 또 다음 영상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